미국에서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애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노트북의 가장 완벽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스톱시키면 중국은 바로 죽일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애플의 주가가 대폭락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나스닥이 무너졌을 때 미국 정부가 그걸 견딜 수가 있냐. 중국을 완전히 문 닫았을 때 미국 기업들의 매출액이 30-40% 떨어지는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한 방에 감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사활을 걸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국이 위협적이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피버트 에이시아라는 구호를 내걸고 중동에서 이제 유럽에서 군사 이런 거 빼가지고 아시아에 집중하겠다. 근데 그것에 피버트 에이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피버트 차이나입니다. 중국의 골기를 막겠다. 미국을 배경이라고 그랬을 때 2010년까지 세계 넘버 원이었던 일본의 GDP 비중이고 노란 색깔이 이게 중국의 GDP 비중입니다. 중국은 2010년에 1985년에 일본이 이제 45% 미국 GDP의 40%를 넘어갔는데 2010년에 중국이 미국 GDP 40%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중국 견제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2009년 이후로 지금 최근 15년간을 놓고 보면 미국의 피보트 에이시아 전략은 어떻게 됐냐. 성과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의 비중을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09년에 전 세계 중국의 비중이 8%였는데요. 지금 17%에서 11% 더 높아졌어요. 자초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물론 3년간 있었지만 그때 전체적인 비중은 떨어졌지만 15년간을 놓고 보면 무지 높아졌고 그러나 또 성장률을 보면 GDP 성장률이 중국이 세계 평균이나 미국 평균보다 최근 15년 동안 낮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를 보면 노란 색깔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고 위에 파란 색깔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보시면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중국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누계로 보면은 2009년 이후로 미국은 8조 달러 가까운 적자가 났고 중국은 3조 5천억 달러의 흑자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을 과연 자초시켰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이제 덫에 빠져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걸 절대 가만둘 수 없는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상태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15년간의 노력이 우리는 이제 미국이 우리 중요한 우방이고 동맹이고 혈맹이기 때문에 미중의 전쟁을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완승, 시진핑의 완패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만 팩트를 체크해보면 15년간의 미국의 대중국 자초 전략은 실패다. 근데 그것이 팩트인데 우리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정치의 입장에서 중국이 자초됐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중국이 자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복의 역설, 제재의 역설, 정말 제재를 해서 급소를 찔러서 숨통을 끊으면은 이것은 대성공인데 급소를 못 찌르고 엉뚱한 데를 계속 찔르면은 이게 내성만 길러지고 대항력만 길러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바로 그거로 보입니다.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관세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정말 중국이 꺾일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트럼프 4년 동안 무역전쟁을 했지만 실패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완성, 시진핑의 완패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지만 결과는 미국 국민들이 판정한 거죠. 트럼프가 왜 재선에 실패했냐면 대중국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은 말씀하신 전기차에 25% 보호관세를 100% 때린다. 태양전지 50%, 반도체 5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뻥카를 쓴 거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보시면 작년 9월 달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트럼프고 파란색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바이든으로서는 재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초조한 거죠.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바이든이 철강의 보복 관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트럼프 바이든의 지지율이 1% 안쪽으로 쭉 줄어들었다고요. 여기서 기선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표를 뺏어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4월 달까지 보복 관세, 통상, 무역을 입에 올린 적이 없어. 오로지 반도체 기술 봉쇄만 얘기했어. 왜 그러냐면 보복 관세, 무역은 트럼프의 전매 특허지 그 차별화를 하려고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4월 달부터 왜 얘기를 하냐면 지지율이 거의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트럼프의 표를 뺏어와야죠. 근데 트럼프가 썼던 방법이 바로 보복 관세, 관세를 올리는 건데 이거 선수를 사실은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격차를 이제 탈피를 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지율 격차가 이 관세로서 가능하냐는데 그게 뻥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전기차에 100% 보복 관세를 때리는데 이거 엄청난 거죠. 태양광에 50% 때린다, 반도체 이런 거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가 비아디인데 비아디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한 대도 없어요. 중국이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유럽으로 주로 하지. 근데 수출도 안 하는 데다가 100% 때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바로 뻥이라는 거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 원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듈까지를 80에서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복관세 50% 때리면 미국이 그걸 국산화하거나 다른 데서 대체제를 찾으면 좋은데 못 찾으면 보복관세 올린 만큼을 미국이 비싼 값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제재를 해버리면 이건 진짜 큰 이슈죠. 근데 문제는 시행1을 놓고 보면 적용 시점, 제가 준비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반도체를 2025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5년, 배터리는 2026년,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금년 11월 2024년 끝나고 나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하는 표심 잡기지 중국을 실제적으로 이제 목을 졸라서 그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정할 수 있죠. 지금 뭐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보복관세 문제를 굉장히 높게 많이 쓰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난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답은 누구한테서 찾으면 되냐면 돈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이거를 이제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가 중국인데 중국의 비아디, 그다음에 배터리에서 1등하는 CATL, 그리고 태양광에서 1등하는 롱지, 이 세 개에서 주가가 그럼 50%, 100% 보복관세 때는 주가 폭락해야죠. 근데 이들 회사 주가는 최근 한 달간 별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의 관세 폭탄의 실상을 정확하게 체크해보면 중국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돈이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와 첨단 기술도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대중 견제 정책은 반도체법, 칩스법, 그다음에 이제 엔티티 리스트라고 하는 무역 통제, 그다음에 IRA, 미래 산업인 에너지 인프라에 보조금 주는 거 요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하고 통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하웨이고, 하웨이의 통신 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중신국제라는 회사입니다. 요 두 개의 회사한테는 장비도 팔면 안 되고 기술도 팔면 안 되고 AS 대주면 안 된다. 요게 미국의 규제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규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 회사 바로 문 닫아야죠. 2021년부터 이제 내리 3년째 이걸 받았는데 이 답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이 그러면 그 장비 생산이, 장비 공급이 안 되고 재료 공급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중국의 반도체 이건 생산 수량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2022년, 23년에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이게 2024년부터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재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장비도 막았고 기술도 막았고 이러면 생산을 못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다시 간다는 건 중국이 국산을 일부분 했거나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가 SMIC인데 2020년에 제재를 받아서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엔티티 리스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하고는 거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쇼킹한 것은 금년 1사분기에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등은 TSMC, 2등이 삼성전자인데 3등으로 SMIC가 올라왔어요. 대만 업체들 다 제키고. 그래서 제재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10등 밖으로 추락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3등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제재가 성공했냐? 거긴 답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웨이를 제재를 했는데, 하웨이가 2020년에 제재받아서 21년, 22년에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었는데 2023년에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익도 과거 수준보다는 좀 못하지만 과거의 최전성기 한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웨이는 놀랍게도 전 세계 5G 통신망에 1등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하웨이를 제재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세계 통신 장비 점유율을 보면 하웨이가 31%였는데 제재받아가지고 이게 추락을 해서 28%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30% 다시 올라왔어요. 중국 전체 국가로 보더라도 41%에서 39% 떨어졌다가 다시 42% 올라갔다. 봉쇄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대한 미국의 이 제재는 뭔가 구멍이 있다. 제 데이터를 체크해 보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진심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못 찾은 것일까요? 내부적인 어떤 사정으로 잘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애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애플은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90%를 여전히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인도로 다 옮겼다 그런 데가 엉터리고요. 여전히 90%를 인도가 아니라 중국에서 만드는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2006년 이후에 최근 한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노트북의 가장 완벽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그리로 옮길 수 있지만 거기는 부품, 소재 이런 것들도 다 따라가야만이 이게 되는데 20년 동안 구축된 그 생태계를 1년, 2년 만에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기는 순간에 삼성한테 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이 탈출이 안 되는 이유는 생태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도체를 규제할 때 좋은 것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다 스톱시켜? 그럼 중국 끝나죠. 근데 문제는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60에서 90%를 중국이 OEM 해줍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스톱시키면 중국은 바로 죽일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애플의 주가가 대폭락을 해버린다는 거죠. 핸드폰 매출액의 90%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스닥이 무너졌을 때 미국 정부가 그걸 견딜 수가 있냐. 미국 가계의 소득을 보면 금융소득이 7, 80%가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에 가계소득의 대폭적인 감소가 나오고 이게 바로 표로 바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중국에 설비 투자하지 마, 증설하지 마 그러는데 왜 미국은 애플이 공장 계속 늘리는 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공장 계속 늘리는 거 왜 안 막냐. 그게 바로 미국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서 그렇고, 또 반도체도 보면 장비 애초부터 아무것도 공급하지 마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14나노 이하의 첨단 장비만 공급하시면 나머지 그냥 파세요. 이게 있단 말이야.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매출이 30, 40%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중국을 완전히 문 닫았을 때 이제 미국 기업들의 매출액이 30, 40% 떨어지는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한 방에 감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의 영역이 서로 겹치게 되면 그게 서로가 엮이기 때문에 상대를 찌르는 칼이 결국은 자기한테도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 생태계의 어떻게 보면 보복이죠. 그게 지금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단칼에 이제 중국을 이제 잡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큰 싸움은 결국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미국은 디커플링하다 디리스킹 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생각은 이건 앞으로 디포싱 할 거다. 앞으로 무역에서 대미수처럼 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 지역으로 이걸 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첨단 기술은 다 그 출생지가 미국입니다. 실리콘밸리죠. 근데 지금 중국의 생각은 앞으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으로 첨단 기술을 주지 않기 때문에 US take free. 미국의 기술에 하나 더 들어가지 않는 기술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보면 달에 올라가요. 그래서 세상은 세 종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달 보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달에 올라가는 나라가 있고, 세 번째는 달 뒷면에 가고 닭에 흙을 퍼오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 세 번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이제 그 야망을 갖고 있는데 왜 달이고 중국은 화성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뭐 14억에 가난한 뭐 사람들 거지들이 뭘 해. 이런 이제 시각도 갖고 있고, 뭐 우리 자동차나 핸드폰 그 기술 베껴가는 짝퉁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핸드폰 갖고서 핸드폰 만드는 기술 갖고 항공만 만들 수 있습니까? 달에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실력 갖고서 화성에 갔다 올 수가 있냐고. 그러면 이 화성에 가고 달에 가는 기술을 누가 줬을까요? 미국이? 일본이? 우리 한국이? 그래서 중국의 기술 수준을 낮게 보면 안 되고, 그럼 왜 중국은 이 우주에다가 그렇게 난리를 치냐. 미국도 아직 이제 뭐 예전에 앞으로 올라갔는데 안 올라갔는데, 이유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륙의 시대가 아니라 해양의 시대면 해상을 장악하는 해상 장악권이 국력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날고 이러면서는 제공권, 하늘을 장악하는 것이 이게 지금 군사력이고 진짜 힘입니다.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으로 나가는 것이 태평양 인도에 나가는 것이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상 장악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비행기 측면에서도 제공권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죠. 그럼 이 두 개를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주에서 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상에서 이 지구상으로 째밍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파가 통하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면 EMP 폭탄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 비행기나 배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한 기술 목숨 걸고 하고 있고 AI를 위한 반도체나 슈퍼컴퓨터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더 이제 악심 먹고 국산화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놓고 보면 모든 기술은요 시발력하고 종착력이 같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개발한 전기기관이 그게 돌고 돌아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게 자동차로 탄생하듯이 그래서 섬유, 철강, 자동차, 전자, 반도체가 다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또는 영국에 시작이 돼서 이게 일본 거쳐, 한국 거쳐, 대만 거쳐, 중국까지 간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은 이런 산업기술의 국제적인 이전을 역행을 합니다. 중국까지 가 있는 반도체를 다시 미국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 일구양제, 과거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미국 기준으로 모든 것이 통일이 됐지만 앞으로는 미중이 저런 갈등을 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아메리칸 스탠다드, 미국 기준 하나, 또 하나가 중국 기준, 차이나 스탠다드. 그래서 차이나이제이션하고 아메리카나이제이션 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그럼 사이에 낀 나라는 어떻게 하냐? 두 개를 다 스펙을 맞춰 미국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모든 대국을 보면 제재대국이 시작해서 무역대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군사대국이 되고 금융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조 무역대국은 세계 1등은 중국입니다. 지금 기술 금융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둘의 싸움은 지금 왜 자꾸 반도체 갖고 그 AI 갖고 싸우냐 그러면 이게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결국은 무역전쟁 2018년에 했고 2021년에 기술전쟁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2025년 이후에는 자원전쟁을 할 것 같아요. 미중이. 그래서 반도체 오케이 좋아. 기술 다 했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실리콘 웨이퍼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화학약품 이거 공급 안 해버리면 장비가 있은들 기술이 있어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급망이 기술 공급망에서 자원 공급망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아마도 금융제 전쟁 이렇게 가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모든 대국의 끝이 제조, 무역, 기술, 금융에서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기술이 센 거는 맞지만 제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버티는 것은 금융에서 최강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미중의 전쟁의 끝은 어디 가냐? 금융에서 결판난다.